NBA 슈퍼스타의 조건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속이 뻥 뚫리는 덩크, 승부처를 지배하는 클러치 능력, 아낌없이 주는 팬 서비스까지 슈퍼스타라면 경기력뿐만 아니라 경기 외적으로도 팬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리그에 입성하자마자 두루 충족시키며 팬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온 겸손한 슈퍼스타가 있는데요. 팀 동료의 사인까지 대신 받아와 줄 정도로 항상 팬에게 친절한 이 선수는 바로 도노반 미첼입니다. 코트 밖에서는 마냥 잘 웃는 순등한 이미지였다가 경기 중에는 슈퍼히어로처럼 어마어마한 운동 능력을 기반으로 터프한 슛을 꽂아넣는 반전 매력이 있는 선수인데요. 이번 시즌 소속팀 클리블랜드를 리그 1위 팀으로 이끌면서 돌풍의 중심에 있는 스파이더 도노반 미첼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1996년 9월 7일 도노반 미첼은 마이너리그 야구 선수였던 아버지와 파나마계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메이저리거를 꿈꾸게 되었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체육 특기생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투수와 유격수를 병행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중 투수에게 치명적인 손목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야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운동 능력 하나만큼은 워낙 확실했고 병행 중이던 농구로 종목을 변경하게 됩니다. 곧장 다른 지역 고등학교로 전학을 가 농구부에 입단했고 농구 선수를 지망하기엔 작았던 키도 빠른 스피드와 엄청난 점프력으로 커버하며 순식간에 농구판에서도 유명세를 탔습니다. 마이너리그 시절 마이클 조던의 등번호인 45번을 달고 팀에 입단하자마자 곧장 2년 연속으로 전국 우승까지 차지하며 금방 주종목 변화에 적응했습니다. 플로리다, 빌라노바, 보스턴 등 수십 개의 대학에서 러브콜을 받았고 그중 루이빌 대학교를 선택해 입학했습니다. 신입생 시즌에는 제한적인 롤플레이어 역할을 하면서 고독한 시간을 인내해야 했는데 다음 시즌을 앞두고 점프슛 연습에 몰두하면서 기회를 잡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학년 시즌 더 많은 출전 기회를 받게 된 미첼은 폭발적인 움직임으로 상대 수비를 찢어내며 평균 득점을 2배로 끌어올렸고 컨퍼런스 탑5와 올 디펜시브 팀에도 이름을 올리면서 NBA에 진출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NBA 드래프트 컴바인에 참가해 185cm라는 평균에 못 미치는 신장에도 불구하고 2m를 훌쩍 넘기는 엄청난 윙스팬과 탄력, 데릭 로즈보다 빠른 스프린트 기록을 세우면서 유망주들 사이에서 확실한 두각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2017년 NBA 드래프트 1라운드 13순위로 덴버에 지명되어 NBA에 입성했는데요. 하지만 덴버의 모자를 받자마자 트레이드가 결정되면서 유타 재즈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시 유타에서 에이스 역할을 맡고 있던 고든 헤이워드가 보스턴으로 떠났으나 득점을 기대할 만한 선수 영입이 없었고 루디 고베어, 로드니 후드 등 주축 선수들의 부상 공백과 부진이 겹쳤기 때문에 미첼에게는 오히려 트레이드가 신의 한 수가 되었습니다. 반강제로 에이스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음에도 부담감은 전혀 없다는 듯이 11월부터 뜨거운 스코어러 기질을 보여줬고 팀 역시 시즌 중반부터는 기대 이상의 화력을 보여주는 미첼을 위한 공격 세팅을 해주면서 루키에게 제대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그 결과 40득점 경기만 2번, 12월에는 평균 23점, 야투율 50%를 찍으면서 포텐셜을 제대로 보여주기 시작했고 고베어가 복귀한 1월부터 팀은 11연승을 달리며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곧장 플레이오프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 덕에 정규 시즌이 끝날 때까지 1픽 벤 시몬스와의 신인왕 경쟁도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치열했는데요. 전체 투표에서는 아쉽게 2위에 그쳤으나 인터뷰에서 선수들의 투표에서는 자신이 1위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같이 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그걸로 됐다고 쿨하게 넘기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배짱 있는 루키의 돌풍은 플레이오프에서도 이어졌습니다. 2008년 플레이오프에서 웨스트브룩과 폴 조지가 이끄는 OKC를 1라운드에서 탈락시켰는데 마지막 경기가 된 6차전에서는 38점을 퍼부으며 킬러 본능을 제대로 발휘했습니다. 비록 2라운드에서 하든이 이끄는 휴스턴에게 탈락했지만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뤄냈던 루키 시즌이었습니다. 2년차에도 소퍼모어 징크스 없이 효율은 챙기고 고득점 경기를 늘려갔는데 미첼 1옵션 체제에서
유타는 플레이오프 단골 손님이 되었습니다. 특히 커리어 처음으로 올스타에 선정된 19-20 시즌 팀 동료 고베어가 NBA 선수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아 리그가 잠시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약 4개월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온 미첼은 덴버 너게츠와의 플레이오프에서 두고두고 회자될 엄청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1차전에서 야투율 57%로 57득점을 기록하면서 개인 커리어 하이를 갱신했는데 이때 상대팀에서는 자말 머레이가 맞불을 놓으며 시리즈 내내 치열한 쇼다운을 펼쳤습니다. 1차전은 연장전 끝에 패했으나 2차전에서도 경기 최다 득점으로 활약하며 분위기를 바꾼 미첼은 4차전에서 또 한 번 50점을 넘기는 인생 경기를 펼치면서 내리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5차전부터 미첼이 30점을 올리면 머레이가 40점을, 6차전에서 40득점을 하면 50득점으로 맞받아치는 저력을 보여준 끝에 승부는 7차전까지 가게 되고 유일하게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간 경기는 콘리의 마지막 3점 슛이 빗나가면서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정규 시즌 때보다 월등히 높은 평균 36.3득점, 야투율 52.9%를 찍은 만큼 구단은 시즌 종료 후 고베어와 함께 5년 연장 계약을 안겨주며 팀의 확실한 기둥으로 낙점했는데요. 그렇게 시작된 20-21 시즌 골밑에서는 고베어가 중심을 잡아주고 그 외 팀원 모두가 3점 슛이 가능한 양궁 부대를 결성한 재즈는 초반부터 11연승, 9연승을 달리며 서부 단독 선두로 치고 나갔습니다. 팀 성적이 워낙 좋았기에 2021 올스타로 고베어, 미첼, 콘리까지 3명이 선정되며 기쁨을 나눴고 식스맨상 1, 2위도 동료인 조던 클락슨과 조 잉글스가 차지했을 정도로 유타의 전력은 어느 때보다 가장 좋았습니다. 결국 후반기에도 탄탄한 경기력을 유지한 끝에 최종 52승 20패 리그 전체 1위로 정규 시즌을 마쳤는데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때마침 발목 부상을 털어내고 멤피스와의 1라운드 2차전에서 복귀한 미첼은 출전 시간 관리를 받으면서도 모자람 없는 스탯과 함께 팀의 4연승을 견인했습니다. 다음 상대는 레너드와 조지가 뭉치며 우승 후보로 급부상했던 LA 클리퍼스. 2라운드 1차전부터 콘리의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해 유타의 공격은 미첼 의존도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1차전에 45점, 2차전에 37점을 기록하며 에이스로서 홈 승리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3차전부터는 미첼도 안 좋던 발목을 한 번 더 다치게 되고 클리퍼스는 철저하게 고베어의 외곽 수비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하면서 시리즈의 흐름이 뒤집혔습니다. 그 와중에도 역대급 개인 기록을 갈아치우며 투혼을 발휘했지만 끝내 무너진 팀 수비를 수습하지 못하며 2승 4패로 컨퍼런스 파이널 진출은 좌절되었습니다. 가장 아쉬웠던 시즌을 마치고 대권에 재도전한 21-22 시즌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퀸 스나이더 감독은 승부처에 미첼의 개인 역량에만 의존하는 유연하지 못한 경기 운영을 고집했고 잇따른 클러치 상황, 미첼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후반기에 주춤했는데요. 결국 5번 시드로 진출한 플레이오프, 댈러스에게 1라운드 탈락이라는 익숙한 성적표를 받고 짐을 싸야 했습니다. 5년간 플레이오프엔 빠짐없이 올라갔으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성적이었고 한계를 느낀 구단은 리빌딩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첼 역시 트레이드 명단에 포함되어 22-23 시즌부터는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르브론이 떠난 후 리빌딩에 돌입한 클리블랜드에는 갈랜드, 제럿 앨런, 에반 모블리, 르버트 등 재능 넘치는 젊은 선수들이 모여있는 만큼 전망이 밝은 팀이었습니다. 커리어 처음으로 동부 컨퍼런스에서 맞이한 22-23 시즌 미첼은 1옵션으로서 팀 내 최다 득점을 책임지고 갈랜드의 리딩 부담을 덜어주면서 빠르게 팀에 필요한 역할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리그 내 하위권이었던 공격 지표를 확실하게 개선시켜주면서 안정적이게 5할 승률을 넘겼는데요. 1월 초 시카고전에서 갈랜드와 모블리가 빠졌음에도 71점 11어시스트라는 지배적인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웠습니다. 전반전까지 17점 차로 끌려가던 경기를 3쿼터부터 연장전까지 55점을 폭격해 뒤집어 역전승을 챙겼고 경기 종료 후 약물 검사까지 받은 인생 경기였습니다. 이적 후 공수양면에서 남다른 폼을 유지해 커리어 처음으로 올
올 NBA 세컨팀에 입성했고 클리블랜드 역시 동부 컨퍼런스 4위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하며 리빌딩의 마침표를 확실히 찍었습니다. 뉴욕과의 플레이오프에서는 저조한 슛감으로 조기 탈락했지만 4번 시드로 재도전한 2024 플레이오프 올랜도를 상대로 다시 날카로운 공격력을 보여주며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원정 경기를 잡아내지 못하면서 7차전까지 접전 승부를 펼쳤는데 7차전에서 최다 득점자로 활약한 끝에 팀의 2라운드 진출을 견인했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하필 1번 시드이자 그의 우승팀이 된 보스턴 셀틱스를 만나 전력 차이를 실감하며 1승 4패로 생애 첫 컴파 진출은 다음을 기약해야 했는데요. 그래도 2년간 주축 선수들이 만족스러운 발전을 이뤄낸 만큼 클리블랜드는 미첼, 모블리, 앨런, 오코로 등 줄줄이 연장 계약을 안겨주면서 기존 전력을 지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오프시즌 다른 팀은 부족한 자원을 보강하는데 클리블랜드는 오프시즌 무브가 아쉽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번 24-25 시즌이 시작되니 15연승을 달리면서 압도적인 리그 1위 자리에 등극하며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선수 교체 대신 선택한 새로운 감독 케니 애킨슨의 조정이 컸습니다. 전 브루클린 네츠 감독이자 워리어스의 어시스턴트 코치로 있던 그는 선수들과 같이 훈련에 참여하는 걸 즐기는 열정 넘치는 스타일로 2019년 브루클린의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끄는 등 젊은 선수 육성에 강점을 보인 감독이었는데요. 기존에 좋았던 수비 체계는 어느 정도 유지하되 느린 공격 페이스를 확 끌어올리고 40% 이상의 고감도 슈터를 플로어에 2명 이상 기용하면서 원활한 스페이싱을 통해 확률 높은 공격 찬스를 무수히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갈랜드는 올스타에 선정되었던 21-22 시즌을 뛰어넘는 커리어 하이를 작성 중이고 앨런과 르버트는 브루클린에서 타이 제롬은 워리어스에서 한솥밥을 먹던 사이라 이미 잘 아는 만큼 그에게 알맞은 롤을 부여해주면서 리그에서 가장 강력한 공격팀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그 덕분에 미첼은 커리어 통틀어 가장 많은 시간을 벤치에서 쉬면서 충분한 체력 안배를 할 수 있고 경기 초반과 막판 가장 중요한 순간에 몰아치면서 동일한 수준의 볼륨을 기록 중입니다. 유사한 공격 스타일로 서부 상위권에 위치한 워리어스를 만났을 때도 말도 안 되는 팀 3점 성공률을 자랑하며 전반 종료 시점 41점 차의 격차를 벌려 100기를 받아냈고 디펜딩 챔피언 보스턴을 상대로는 유일한 1패를 당했지만 3쿼터부터 미첼의 폭발력으로 경기 종료 시점까지 원포지션으로 추격하는 등 다시 동부의 지배자 위치를 노리고 있습니다. 과연 리그 1위를 차지했던 4년 전 유타 시절보다 더 빠른 페이스로 승수를 쌓고 있는 클리블랜드에서 첫 우승 반지를 거머쥘 수 있을지 전성기에 진입한 미첼의 커리어가 앞으로도 더욱 화려해지길 응원해봅니다.